음모론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알죠. 역사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음모론의 90에서 95%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 음모론이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게 괜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좀 아쉽죠. 예. 5에서 10% 정도. 그건 제가 알고 있지만 말을 못하죠. 예. 힌트를 저는 줘요. 쓴 글에다가. 타이타닉을 잘 보셔야 돼요. 타이타닉을.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단체는 153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임진왜란 상권도 있고. 자, 뭐 그건 뭐 그렇게 하고. 재밌는 게 있었죠. 2012년도 18대 대선 당시 어버이 연합 등 극우 세력이 문현동에 있는 어뢰 공장에 일제에 숨긴 금괴 1000톤을 문재인이 몰래 탈취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있는지 없는지 전 모르죠. 예? 그리고 뭐 문재인 씨도 그때는 참 좋아했는데 그쵸. 2012년도에 금괴가 나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제 뭐 절대 안 찍을 거니까. 예. 그래서 뭐 청년들 일자리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뭐 초콜릿도 보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금도금 된 거 그거 아세요? 동전 모양으로 된 금화 모양으로 된 거. 그렇죠. 근데 그 어떤 뭐 금괴가 뭐 숨겨질 때 그런 게 있죠. 뭐 그런 거 안못 풀면은 그런 게 있고. 근데 야마시타 골드는 음모론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예. 야마시타 일본어죠. 타갈로그도 타갈로그가 그거잖아요. 그 필리핀 용어 언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프라이즈에서 했었어요. 야마시타 골드. 저도 그때 처음 알았었고. 신기한 TV. 요즘에는 좀 재미가 없어요. 서프라이즈가 왜 그러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안 나오고 사소한 거 나와. 뭐 스포츠 선수가 어쩌고 연예인이 어쩌고 참 재미가 없어졌어요. 예전 재밌었는데 많이 많이 안 것도 많이 있고 세계사에 대해서. 히틀러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 거기서. 히틀러가 거의 20세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인물이죠. 그 비밀을 알면은 그 사람의 종교와 여러 가지를 알면 그 배경을 알면 히틀러 음? 조, 할아버지가 로스차일드잖아요. 그게 음모론이 아니에요. 제가 조사해봤더니 저는 설마 그럴까 싶었는데 아니에요. 근데 그 유태인이 진짜 유태인이 아니죠. 우리가 세파리딤이라고 스페인 계열 유태인 아슈케나즈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 아십니까? 그 사람은 이제 아슈케나즈는 뭐 독일 성경으로 말하면 진짜 유태인이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저기 에디오피아의 유태인 있죠. 근데 하자르라고 하는 유태인이 있죠. 그 사람들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하자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자르 사전도 있지만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나라. 예. 걔네들이 유태인인 것처럼 하고 살고 있죠 지금. 피해자인 코스프레 하면서 진짜 유태인 아니면서. 예. 그것까지만 하고. 자, 그래서 야마시타 이름은 말라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야마시타 도모유키 중장을 따라 지어진 이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일본이 사실 야마시타 골드에는 한국 금괴도 들어있을 거야 막. 그래서 필리핀에다 은닉을 시켰죠. 그러니까 원래 근데 필리핀은 그때 스페인 식민지였다 미국 식민지가 됐죠. 예, 그래서 필리핀이 아마 숨기가 쉬울 거야 막. 섬이 워낙 많으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그쵸. 예. 거기가 뭐 막 그리고 반군도 있고 막 그 밀림도 있고 그래서 찾기 힘들. 보물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시도 아니 어디 해안 그 섬에다 숨겨놓으면 못 찾죠. 그거 뭐 사람도 못 찾는데 그거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50년간 수많은 보물 사냥꾼들을 유혹하고 있어도 그 존재는 무시되었었다. 근데 이제 1988년도 하와이 주 법원에 제기된 필리핀의 보물 사냥꾼인 로젤리오 로하스와 필리핀 전 대통령 페르난디드 마르코스 유명하잖아요. 특히 이멜다 여사 아십니까? 구두만 몇 켤레? 예? 다 유명하죠. 그래서 도시전설을 보면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은 동남아에서 징발한 금괴를 싱가포르에서 필리핀으로 중개하여 일본 본토 해상을 통해 운송하려고 했다. 그러나 잠수함과 항공기에 의한 해상 수송로에 대한 공격이 심했기 때문에 일단 숨겨놨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회수하려고 했는데 관계자인 야마시타 도모유키 등이 전범으로 처형됐기 때문에. 전범으로 처형된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이 사람 왜 죽었을까요? 비밀 알고 있어. 그래서 금괴가 정보가 유실됐고, 또 야마시타 보물은 일본이 19세기부터 1945년까지 걸쳐 세계 각지 악탈한 보물의 일부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으며, 이 이야기는
아시아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유명한 스탈링 시그레이브가 쓴 야마토 왕조, 황금전사로 널리 알려지게 된 소설이다. 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 부인 이멜다 여기 나오네. 마르코스는 남편이 야마시타 보물을 발굴해 재산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자, 필리핀은 미국 완전히 꼭두각시를 하고 있죠. 전에는 스페인 꼭두각시 하다가. 자, 우리나라 대영구 세곡지층 보실까요? 스페인은 언제 문을 개방했습니까? 마젤란이 거기서 하다가 죽었잖아요. 세계일주한. 물론 마젤란 자신은 안 했지만 필리핀 원주민한테 죽었잖아요. 스페인 식민지로 언제 개항했습니까? 거의 한 16세기인가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흥선대원군이 조선이 왜 세종시대 때 개항을 했어, 문호개방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서양 오랑캐한테 식민지 돼 가지고 비참한 노비 생활하지. 그게 예를 들어서 잘 살게 되었습니까? 필리핀 한번 보세요. 동양에서 제일 먼저 문호개방을 한 나라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이랑 경제 발전이 어떻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필리핀은 토호가 강하잖아요. 매 귀족이 필리핀 부자 우리나라보다 더 부자잖아요. 대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부자 돼가지고 몇 개의 그런 귀족 가문들이 다스리고 일반인들은 완전히 하층민 완전히 막 비참하게 살고 있잖아요. 흥선대하고 욕할 자격도 없어요. 역사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문호 개방이 좋은 겁니까? 그렇다고 비트코인은 문호 개방 안 하고 이렇게 세국 정책하는 게 좋습니까? 이미 다 세상은 이미 다 개방이 됐는데.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사실 세국 정책 하는 것도 아니었죠. 원래 명나라부터 해금령이 있었잖아요. 누구야? 주체 영락제가 지 조카 죽이고 주기해가지고 해상 봉쇄했잖아요. 정화 남해원정 해가지고 한번 한 7차례 세계를 한번 항해를 했고. 그러니까 그걸 이어받은 거죠. 청나라 명나라는 계속 세국 정책이었으니까 조선도 세국 정책을 한 거죠. 아무튼 뭐 얘기가 샜지만, 자, 뭐 야마시타를 2007년부터 찾으려고 했죠. 내가 보기에는 필리핀이 하면은 문화유산이면 국가에서 뭘 써. 공유주면은 정부가 75%, 발굴자 25%. 지금이라 찾으러 가십시다. 우리 사유지에서 발견된 경우 정부가 30%, 발굴자와 지주가 70%. 외국인도 가능하다고 하고 요기간 1년이고 시청하면 1년 정도 가능하답니다. 갑시다. 우리 가지야. 자, 찾으러 갑시다. 그래서 서프라이즈에 나온 거 이제 캡처를 했죠. 필리핀. 이게 만약에 발견되면은 필리핀 이 가지고 있는 뭐 금보다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금보다 많고. 근데 이제 뭐 이게 서프라이즈에서는 2012년도 했는데 1986년 독재 정권과 사치로 휴대에 쫓겨나서 마르코스. 기억날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 저처럼. 하와이로 마르코스는 미국에 넘기고 하와이로 망명했지만 3년 만에 죽고 한다. 자, 누구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승만. 그리고 웃긴 게 1986년, 87년도 이때가 참 웃긴 거예요. 독재 정권이 다 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대만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갑자기 민주화 운동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얘네들은 미국이나 음모 세력들은 한 사람이 자기 집권하고 뭐 꼴을 못 보는 거죠. 전두환도 나쁜 놈이지만 걔가 좀 뭘 해보려고 해도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이 참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자체가 선동된 거죠. 물론 그 선동에서 따라간 사람은 좋은 의도를 한 거예요. 시위하고 그런 사람들. 제가 그 사람 폄하할 건 없고 민주화 운동 하신 분은 참 존경스럽죠. 예를 들어 4.19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배후에서 조작한 인간들이 왜 이때 또 필리핀 독재자한테 싸운 사람은 김대중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김대중 전 DJ랑 같이 그 사람 되게 친하잖아요. 되게. 자, 미국이 야마시타 골드를 손에 넣음으로써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강대국이 됐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마르코스에게 받은 황금 말고도 필리핀의 수차례 야마시타 골드를 찾아내에 성공한다. 미국이 이미 빼냈지 뭐. 그 정보력이 전 세계에서 넘버 원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황금들은 블랙골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를 매수하여 제3국의 선거 조작 등 정치 비자금으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자, 가자 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아까. 네, 그게 찾아지겠습니까? 예. 자, 재미있죠. 예? 그러니까 눈에 멀어도 안 돼요. 예? 참, 황금만큼 참 사람을 설레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에도 그 지팡그 일본이죠. 한국도 물론 번질 수 있지만 뭐 매장될 때 뭐 금 물고 죽는다. 거기는 뭐 황금이 뭐 풍부하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치니까 그 책을 본 다음에 서양 사람들 눈이 뒤집혀가지고 동양에 이렇게 막 돌려고 막 안간힘 쓰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예? 그 동방견문록 그 한 책이 그 거짓말이잖아요. 다 마르코 폴로가 지어낸 거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예? 자, 그리고 잉카 그 보세요. 황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잉카 최후 환쟁제를 방에다 가둬가지고 여기 채우면은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죽었잖아. 황제도. 예. 거기서 남미 거기 그 원주민만 불쌍하게 죽었고. 예. 황금이 참 사람을 참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미국은 일본을 시켜서 일본을 자극한 거죠. 석유를 끊어버리고 그랬으니까. 예? 그럼 일본은 석유가 없으면은 뭐 중일전쟁도 치를 수도 없고 뭐 항공기가 뜨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랑 선전포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주만도 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이걸 그러니까 의도시킨 거죠. 항상 보면은 이렇게 그리고 진주만 공습한다고 한국 사람도 얘기했지, 지네 나라 뭐 어디 기관도 얘기했지, 여러 개에서 얘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해. 루즈벨트 대통령은 무시해버려. 그리고 그래놓고는 이제 한번 두드려 맞고, 그리고 진주만에 있는 전함들은 다 2차 세계대전 이제 퇴역돼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5,000명 정도 죽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총알바지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진주만에 있는 군인이나 민간인들은. 그래서 일본의 선전포고는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독일이랑 동맹을 맺었으니까 일본 선전포고를 하면은 독일과 선전포고가 자연이 되니까 독일하고 전쟁이 바로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독일이랑 전쟁하면 안 된다. 미국 여론은 그랬는데 갑자기 애국주의자가 이렇게 뜨면서 여론을 조작하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9.11 테러 할 때 2001년도에 진주만이라는 영화가 나온 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똑같은 건데 그게? 빈라덴이 테러 일으켰다고 뻥쳐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애국심 유발하고 애국법 만들고. 참 답답해요. 답답해. 역사를 알면은 이런 짓을 계속 한다는 거 알 텐데. 루스티니아호 폭파시킨 것처럼 해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또 진주만 알면서도 그냥 놔둬, 폭격당한 거 놔둬 그래가지고 전쟁하고, 또 통킹만 사건 조작해가지고 베트남 전쟁하고. 그럼 6.25는 어떻겠습니까? 뻔합니다 이거. 참. 자, 필리핀 미국의 식민지 됐죠. 또 그 스페인이랑 미국 싸울 때도 배 그거 해가지고 전쟁 일으킨 거 미국이.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죠. 내가 당한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은 한번 두들겨 패버리는 거죠. 그냥 한번 맞은 거 가지고 10배 패버리는 거죠. 그냥 전쟁 일으키는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그런 식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자해공갈 단 약간 미국이 힘이 세잖아요. 근데도 먼저 처음에 공격을 당해. 그 다음에 막 하는 거죠. 또 처음엔 또 져준 척해. 그 일본이 막 휩쓰고 다녔잖아요. 저기 뭐 폴리네시아 막 섬까지 막 다 들어가지고. 자, 비트코인이 만들어졌을 때 아돌포라는 분이 있었죠. 거의 수장이었죠. 그 제너럴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고. 자, 소흥빈은 화폐전쟁도 우연이 아니죠. 근데 소흥빈은 참 금을 사라, 뭐 달러는 가짜다, 그것까진 좋아. 금을 샀어요 제가. 어떻게 됐을 겁니까? 본전도 못 건졌습니다. 아직 금고했습니다. 금값 떨어져가지고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지금. 아이고 참 어리석죠 그게. 물론 전쟁 나면은 뭐 그게 뭐 좋을 수도 있는데 뭐 갑오로 물려준다든지 참.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화폐 전쟁이 한 95%는 진실 얘기해. 5%만 가짜야. 5%가 되게 크죠. 그러면은 5%에 다 가는 거야. 예를 들어 쥐약에 95%는 쥐 먹이야. 5%는 독극물이야. 먹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참 진짜. 그때는 참 저도 어리석었어요. 선동도 잘 당하고.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언제는 안 그래야죠. 그쵸? 예. 여러분도 그렇고. 자, 금은 무거워요. 엄청 이거. 그 은행 금고에서 가져오는데 힘들었어 이거. 엄청 무거워 생각보다 이거. 가방 하나 넣으면 막 이게 그, 그 어깨가 뒤로 처진다니까 진짜. 예? 왜 그러 그리고 금이 그거 하잖아요. 그 사금 채취할 때 빙글빙글 돌리잖아요. 물에다 같이 해가지고. 그러면은 제일 무거우니까 밑에 가라앉잖아요. 그걸로 채취하잖아요. 금이 무겁죠. 돌이나 이런 것보다. 그리고 분실 우려도 있죠. 금 모두 다 좋아하니까. 또 사고 팔 때 가격이 달라. 부가가치세 또 10% 받아. 부가가치세 제가 폐지하 복지예산 없애고 부가가치세도 없애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잘 보세요. 예? 1977년도에 부가가치세 만들어가지고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총 맞은 거 제가 경고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고 이런 세금 올리면. 암호화폐도 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 금이 순금인지 모르죠. 거기에 뭐 골드바의 번호도 써있고 뭐 그런 것도 주죠. 뭐 증명서 같은 거 약간. 근데 사실 증명서 있는 것도 짝퉁 뭐 가방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잘라보면 거기 은이 들어있는지 납덩어리인지 뭐인지. 예? 믿는 거죠 그냥. 예? 진짜.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메달이야 금메달은 뭐 깨물어 보면 알지만 그렇잖아요. 금메달도 사실 도금한 거잖아요. 금 겉에다가 순금이 아니라. 그쵸? 그리고 종로 귀금속이나 뭐 팔고 분할도 어렵죠. 비트코인은 뭐 사토시 단위가 억 단위까지 있으니까 뭐 할지만 물론 너무 소수는 뭐 거래를 안 해주시는데 금은 뭐 어떻게 할까요? 뭐 눈꽃만큼 뭐 그거 사과 사는데 뭐 그거 잘라줄 겁니까? 그거 뭐 그러다가 뭐 그거 순금 확인해야 되고 또 그것도 금리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금화 만들면 다를 거 아니에요. 사람이 손을 거치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유실이 되죠. 또 그래서 금화 동전도 보면은 겉에다가 이렇게 100원짜리도 이렇게 테두리에 깎여 있잖아요. 선으로. 그것도 깎아내니까도 뭐 그 가정대리를 막 그 깎아내니까 음이랑 금 깎아내면 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화폐를 타이타닉처럼 고이 침몰시키고 보험금을 받고 올림픽으로 갈아탄 거 이것도 제가 얘기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바꿔치기 한 거죠. 원래 올림픽호는 배랑 부딪혀가지고 고물돼가지고 뭐 보험도 안 해주니까 타이타닉인 것처럼 해가지고 타이타닉을 침몰시키고 연방준비원회 반대하던 사람들을 다 수장시키고 또 화이트 라인에서는 그걸로 보험금 받고 또 타이타닉은 올림픽으로 둔갑돼서 계속 퇴역으로 쓰이고 잠수함 들이받는 것도 하고 일석이조 뭐 다죠. 에? 걔들은 죽든 말든 뭐 상관없잖아요. 에?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로 불량과 우량이죠. 프라임이 뭐 좋은 거지 우등이죠. 서브는 그 밑이라는 거니까 비우량인 거죠. 담보대출. 이렇게 물타기를 이렇게 하는 거 참 안 좋죠. 여론이 잘하잖아요. 정부나. 좋은 거랑 나쁜 거랑 섞어. 계속 섞어 짬뽕 만들어. 그럼 모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원료가 뭔지 모르는 거죠. 막 가루를 내 다. 막 섞어. 뭔지 몰라 이게. 이게 뭐 1년 전에 음식 재료인지 100년 전 재료인지 모르잖아요. 가루 내 가지고 막 다 섞어 버리면. 이렇게 한 거죠.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럼 먹어서 뭐 탈환 나면 좋을 수 있지만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의 곰팡이 피었는지 아플로톡신이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거. 뭐 보고 알독이 있는지 그게 음식에. 그래서 양쪽 하나로 달러를 찍어내서 연방준비은행 금리를 올리고 달러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려고 하고 있다. 금리 올리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다 미국으로 가죠. 손오공이 자기 털 뽑으면은 새끼 원숭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거 후하면은
다시 이렇게 하면 걷어들여요. 그거 저는 서유기 번역한 사람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제일 미국의 위대한 수출품은 달러다. 샌드위치 효과 노리고 그거 만드는 가격이 얼마겠어요. 그거 프린트 비용이. 참 초고니가 없는 일이 참 발생합니다. 금과 연동이 안 되고 금과 연동된다고 해놓고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야 뭐 후진국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베네수엘라가 참 대단한 건 전 대통령 참 존경스러워요. 여기 힘드니까 페트로라는 거 암호화폐 만들어가지고 1배럴에 연동시키는 거 나 만들겠다. 근데 야당은 반대하고 있어요. 이 멍청한 인간들이. 그래도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도 그런 대안이라도 제시하니까. 짐바브웨는 대안도 없잖아요. 짐바브웨가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제일 비싸잖아요. 이거를 암거래로라도 사야 되니까. 달러가 워낙 낮으니까. 자기 나라 돈을 말할 것도 없고. 짐바브웨가 제일 비싸요. 그래도 짐바브웨에다 비트코인 판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힘들죠. 근데 사실 이건 뭐 나라 말도 안 통하고. 자, 바람은 불고 풍선은 오르고 총알은 풍선을 향해서 발사하려고 하고 있죠. 버블이 있죠. 버블이 있는데 버블 붕괴, 달러 붕괴, 양적 완화. 버블 그거 쇼도 있잖아요. 하면 터지잖아요. 결국은 사람 막 들어가고 막 별짓을 다 하고 막 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린애들은 막 그것까지 하지만 결국은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거품이란 것 자체가 어쩔 수가 없죠. 그 우라노스 성기 베어가지고 크로노스가 그리스나에서 거품 속에서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 탄생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도 그런 거죠. 버블에서 생기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금이랑 연동됐으면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든 뭐 경제 발전이든 이렇게 변동이 뭐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회잖아요. 근데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돼버리니까 그냥 돈도 막 빌려주고 과열이랑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야마시타 골드는 찾지 말라.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찾지 마. 그리고 지금 황금은 비트코인이다. 황금은 금은 살 필요 없다. 제 경험상. 그리고 물론 뭐 사도 좋죠. 뭐 어느 정도 뭐 해지 기능도 있고. 참 금은 참 쳐다보고 있으면 참 사람 묘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명상은 아니지만 보고 있으면 기묘한 생각이 들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촛불을 본다는 그런 느낌일까? 보고 있으면 금불상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황홀한 거? 그게 값이 나가서 그런 거 아니고 사람을 마음을 뺀다고 해야 되나? 약간 미녀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보고 있으면 좀 그게 있어요. 금괴를 딱 보면 뭔가가 참 그런 게 좀 있죠. 그리고 황금은 쓰이잖아요. 스마트폰도 쓰이고 뭐 공진단 금박으로도 쓰이고. 저도 황금도 참 많이 먹었어요. 사실 공진단은 아십니까? 공신단인데 원래 한약재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사양도 들어있지만 황금 그 겉으로 쌓였잖아요. 많이 먹으면 진정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별로 잘 안 떨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면접 가거나 그 뭐 시험 보는 분들은 먹으면 좀 불안한 게 좀 안정돼요. 금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 마음을 좀 안정시켜줘요. 되게 보면. 그러면 똥에 나오냐? 금 안 나와요. 금 어디서 녹아가지고 흡수는 되는 것 같아요. 안 나요. 황금 똥 나오는 거 아니라 워낙 그리고 양도 적으니까. 금도 저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 거 먹으면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 근데 공진단도 워낙 비싸니까 못 먹어요. 저도.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황금이다. 비트코인도 이제 맛이 좀 갔죠. 가기 시작하고 슬슬. 그 거래도 너무 느리고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은행이랑 대충 그거 예상할 수 있잖아요. 언제 오겠지. 물론 한국은 너무 빨리 와서 그렇지만 근데 이 비트코인은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참 이게 답답해요. 예를 들어 3일이라고 해도 차라리 3일 딱 되면은 그게 딱 온다. 거래 승인, 트랜잭션 승인 되는 이게 아니니까 불안해요. 내가 이걸 제대로 가격이 맞는 건지 예금이야 어차피 안 그런데 참 그 불안한 게 참 있어요. 너무 그게 느려지니까 사람이 내가 중간에 뜯긴 건지 누가 해킹을 한 건지 참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